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거를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이어서 공통 부분이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4번을 보면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을 잘 보니까 어떤가요? 뭐가 보이나요? x 플러스 2, x 플러스 2, 공통 부분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던 방법, 공통 부분이 있으면 공통 부분을 다른 문자로 놓고 식을 간단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 플러스 2를 a라고 놓고 식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뀔까요? 그쵸?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으로 식이 간단히 바뀌죠.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을 간단히 한 다음에 인수분해라든지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이라든지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방법으로 풀면 좋을까요? 그쵸. 인수분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1과 3. 그죠? 누구의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까요? 그죠? 3의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a 플러스 1.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은 0으로 식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한 다음에 여기서 해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바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요? x 플러스 우리가 a를 누구를 a라고 놨어요? x 플러스 2를 a라고 놨잖아요. 그러면 얘를 a에다가 다시 갖다가 대입을 해서 식을 간단히 해서 한 다음에 x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a에 누구 대입해야 되죠? 그죠?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되겠죠. 여기도 누구 대입해야 돼요?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그치.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식이 간단히 정리가 되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러면 x 플러스 3이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1이 0이거나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1 이렇게 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4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 4번 모두 풀어보셨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에서 공통 부분을 A로 놓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대입을 다시 A 대신에 우리가 바꿔 놓았던 식을 다시 대입해서 이렇게 해를 구하니까 1번은 A는 0 또는 A는 2분의 1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나왔나요? 2번도 보겠습니다. 2번도 x-3을 A로 바꿔놓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대입을 해서 식을 간단히 해서 해를 구하니까 x는 9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3번도 마찬가지. 3번은 앞에 거보다 식이 좀 복잡했지만 여러분이 문자로 식을 x 플러스 3을 a로 바꾸어 놓으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 다시 식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해를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이렇게 나왔나요? 그러면 예제 4번, 문제 4번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 예제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예제 5번으로 넘어오셨나요? 네, 보자. 여기서 x 플러스 3y 곱하기 x 플러스 3y 플러스 10 더하기 2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2차 방정식까지 아는데 2차 방정식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구하라고 했냐면 x 플러스 3y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얼핏 보면 선생님 이건 도대체 뭐를 하라는 건가요? 우리가 x의 값도 구할 수 없고 y의 값도 구할 수 없는데 그쵸? 그러면 이거는 절대 그냥 구하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에서 문제를 잘 보면 네, x 플러스 3y가 문제 속에 있어요. 그죠? x 플러스 3y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했던 방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 바꾸어 놓을게요. 누구라고 놓을까요? a라고 놔볼까요? 네, a를 그러면 x 플러스 3y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 플러스 3y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a의 값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거를 a로 놓고 식을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a 곱하기 a 플러스 10 더하기 25는 0으로 네, 식이 간단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분배해서 괄호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10a 플러스 25는 0이 됐네요. 그러고 보니 얘는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참이 되게 하는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2차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얘는 a 플러스 5의 제곱이 뭐예요? 0이 되네요. 이거 무슨 제곱식이에요? 완전 제곱식은 0꼴이에요. 그럼 무슨 근을 갖는다란 얘기지? 그렇죠. 중근을 갖는다란 얘기죠. 그러면 a는 얼마? 마이너스 5. 무슨 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우리가 앞에서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a를 누구라고 놨어요? x 플러스 3y라고 놨잖아요. 그러면 다시 a 대신에 x 플러스 3y를 대입하면 이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플러스 3y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네, 어렵지 않았죠? 네, 여러분이 문제 5번도 네, 어렵지 않게 잘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제 5번을 정리를 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5번을 직접 한번 풀어 보시고, 네, 답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5번도 어렵지 않게 풀어보셨죠? 네, 이 문제도 x 플러스 2y를 a로 바꾸어 놓고 네, 식을 간단히 정리하니까 a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꼴로 네, 인수분해가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a는 3 무슨 군을 갖는다? 중군을 갖는다. 근데 a가 x 플러스 2y였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y는 3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 플러스 2y의 값을 구할 수가 있었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5번 네, 확인해 보시고 정리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를 하시고 예제 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제 6번으로 넘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마찬가지로 네, 그냥 구하지 않고 네, 어떻게 하는 문제냐면 네, 공통 부분을 다른 문자로 바꾸어 놓고 네, 푸는 문제입니다. 먼저 예제 6번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에서 무엇의 값을 구하라고 했나요? x-y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이 문제는 절대 x값, y값 따로 구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잘 보면 x-y, x-y 공통 부분이 있어요. 이 공통 부분을 어떻게 하자고 했죠? 네, 다른 문자로 바꾸어 놓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x-y를 a로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뀔까? 그쵸? 얘가 a가 되고 얘도 a가 되니까 우리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그 다음에 괄호 열고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은 0으로 네 우리가 식이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분배해서 괄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으로 식이 정리가 되네요. 그러면 얘는 2와 3, 그쵸? 3의 마이너스여야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러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3은 0이 되네요. 그쵸?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누가 나와요? 네, 3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누구를 a라고 했죠? x-y를 a로 놨잖아요. 그러면 요 식을 다시 정리하면 x-y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x-y가 네, 3이라는 네,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써먹지 않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사용을 했으나 x가 y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x에서 y를 빼게 되면 x-y는 어떻게 될까요? 0보다 어떠한 수예요? 큰 수가 되겠죠. 큰 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마이너스 2와 x-y 값이 마이너스 2 또는 3이 나왔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될까요? 3이 될까요? 그죠?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x-y는 누가 되는 걸까요? 그쵸? 네, 3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하는 내용이 있지만 여러분이 앞에 문제를 잘 이해했다면 예제 6번도 어렵지 않게 해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제 6번을 차근차근 정리를 해 보시고요. 정리를 다 한 친구는 예제 6번도 문제 6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제 6번도 모두 다 풀어보셨나요? 문제 6번 모두 풀어보셨나요? 네, 그러면 문제 6번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을 보면은 앞에 것보다는 식이 조금, 네, 인수분해 해야 돼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이 x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를 묶어주고 x 마이너스 y를 묶어주니까 네, 뭐가 보여요? 네, 공통 부분이 보이죠. 네, 그 공통 부분을 뭐라고 놓고 a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x 마이너스 y를 a로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얘가 a가 되니까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으로 식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거랑 크게 다른 게 없죠. 그죠? 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이 되고 그걸 인수분해를 하고
네, 여러분이 구해보면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4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a를 x-y라고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x-y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x-y가 4이거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x-y가 x가 y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x에서 y를 빼게 되면 0보다 작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x-y 값 중에 0보다 작은 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여러분도 다 이렇게 잘 구했죠? 그러면 여러분이 문제 6번 정리 필요한 친구들 정리해 보시고요. 내 머릿속의 수학은 여러분이 풀어서 등교하는 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학습지 26번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 학습지를 배부했던 26번 학습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6번 학습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선생님이 근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 많이 했었죠. 근해 공식을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해 공식이 어떻게 됐었죠? 선생님이 이거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근해 공식 x는 그렇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였습니다. 모두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오늘은 이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하는 걸 하지 않을 거예요.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2차 방정식이 해가 몇 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가 몇 개였었죠? 구했을 때? 2개였었어요. 하나는 플러스일 때, 하나는 마이너스일 때 우리가 이렇게 해를 2개를 일반적으로 구했어요. 그런데 언제도 있었죠? 해가 몇 개일 때도 있었어요. 1개일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언제 1개였었죠? 중군을 가질 때 1개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가 없는 경우가 있었나요? 우리가 아직 해가 없는 경우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근해 공식에서 해를 직접 구해보지 않고도 이 근해 공식의 일부분만을 보고 우리가 해가 있다면 몇 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요 루트 안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요 부분만을 보고도 우리가 해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가 나왔어요. 그럼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해가 몇 개가 존재할까요? 그렇죠. 2개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나와버렸어.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되니까 2a 분의 마이너스 b만 남아요. 그러면 몇 개가 나와요?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루트 안이 음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고 했죠.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는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에 의해서 요 값에 의해서 네, 근의 개수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가 양수이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양수가 되면 근이 몇 개? 그죠? 2개가 존재하고요. 0이 되게 되면 네, 근이 몇 개? 1개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근을 1개 갖는다라는 얘기는 우리 또다시 생각하면 무슨 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중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중근을 갖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음수가 되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가 몇 개? 0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근의 개수를 판별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식을 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식을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알 수 있는 거 근의 개수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의 존재 여부 근이 존재하려면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그죠? 그런데 근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0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 어렵지 않죠? 네,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밑에 근의 개수를 찾는 거를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모두 예제 1번으로 넘어오셨나요? 네, 그러면 예제 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근이 몇 개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로 알아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근의 공식에서 b제곱 마이너스 4ac의 값을 가지고 우리가 구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1번부터 같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는 A는 누가 될까요?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6, C는 마이너스 4가 됐어요. 그러면 B제곱, 6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 C는 마이너스 4. 이걸 계산하면 36 플러스 계산하면 얼마예요? 16 더하면 52가 나왔죠. 이거는 0보다 어때요? 크네요. 그러면 0보다 크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근이 몇 개라고 했죠? 네, 2개라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는 보니까 A가 누구예요? 네, 1이고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옆에다 써볼까요? A 값은 1이고 B는 마이너스 1, C는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B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누구예요? 1, C는 누굴까요? 네,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1 플러스 얼마예요? 4죠. 그죠? 4는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네, 5가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크기 때문에 근이 몇 개가 되죠? 네, 2개가 되겠네요. 네,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여기서 4번 한번 볼까요? 네, 4번을 보니까 A가 누구예요? A가 2예요. 그죠? B는 그쵸, 1이죠. C는
네, 3이 나왔네요. 그러면 요것도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b는 1이니까 1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2, c는 3이 나왔네요. 몇 가지 되셨나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얼마죠? 24죠. 계산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3이 나왔네요. 그러면 0보다 어때요?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될까요? 근이 루트 안이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루트 안의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음수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의 개수는 몇 개? 네, 0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3번, 5번, 6번도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6번을 풀 때요. 6번을 풀 때 선생님 이거 A는 3분의 1 넣어야 될까요? B는 마이너스 6분의 1, C는 12분의 1 넣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되지만 선생님이 양변에 어떻게 해도 된댔어요? 네, 분모의 최소 공배수 누구를 곱해요? 네, 12를 곱해볼까요? 그러면 11을 곱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네,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 네, 2x 플러스 얼마? 1은 0. 요렇게 바꾸어 놓고 a는 얼마? 4, b는 마이너스 2, c는 1 이렇게 바꾸어 놓고 네, 우리가 근이 몇 개가 존재하는지 네, 판별을 해보면 네, 쉽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3번, 5번, 6번을 한번 판별을 해보시고 네, 여러분이 푼 거와 계산 결과가 같은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제 1번에 네, 3번은 이제 1번에 3번은 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나왔네요. 그러면 근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무슨 근을 갖는다란 얘기예요? 중근을 갖는다란 얘기네요. 네, 5번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아서 근이 존재하지 않죠. 네, 5번, 6번도 마찬가지로 네,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네, 0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네, 그러면 정리 다 한 친구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셨나요? 네, 예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방정식이 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근을 가질 때 상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네, 요거에 근을 가질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그럼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봐야 될까요? 여기에서. 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c의 값을 우리가 먼저 구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a는 누구예요? 1이에요. a는 1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누구예요? 네, 3이에요. C는 누구예요? 네, EK예요. 그죠? 이럴 때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 C의 값을 먼저 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B제곱하면 9 마이너스 4 A가 누구예요? 1. 그 다음에 C가 누구예요? 곱하기 2K죠. 그러면 이걸 정리하면 9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네, 8K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1번은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근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2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9 마이너스 8k가 0보다 어떠하다고 했죠?
크다라고 했어요. 중군을 갖는다라는 거는 근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라는 거예요. 그때는 9-8K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0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근의 개수, 근이 없다라는 거는 근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0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9-8k가 0보다 어때야 된다라고 했죠? 네, 작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 식을 만족하는 k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부터 이 9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8k는 크다 마이너스 9보다. 그러면 얘를 양변을 누구로 나눠야 될까요? 마이너스 8로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네, 마이너스 음수로 나누게 되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8분의 9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네, 중분일 경우에는 x는 8분의 9가 되겠고요. 네, 근이 없을 경우는 x는 8분의 9보다 어때야 될까요? 네, 크면 되겠네요. 네, 요거는 여러분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을 먼저 구해보고, 네, 두 개인 경우는 근이 두 개인 경우는 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되고 중근일 경우에는 0이 되겠고 근이 없을 경우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놓고 네, 우리가 그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1번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네, K 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1번 모두 풀어보셨나요? 네. 문제 1번에 A는 1, B는 4, C는 2K-4로 놓고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을 구하니까 마이너스 8K 플러스 32가 나왔어요.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근이 두 개여야 된다라는 얘기니까 0보다 크다. 중근일 경우에는 0, 그 다음에 근이 없을 경우에는 0보다 작다. 이렇게 식을 세운 다음에 네,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K는 4보다 작고 중근을 가지려면 K는 4가 되어야 되고 근이 없으려면 K는 누구보다 4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범위를 구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2차 방정식 구하는 내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가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 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요 2차 방정식을 해를 한번 구해볼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한번 구해볼까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네, x 플러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 해를 어떻게 구했었죠? 네, x 플러스 1이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가 0이거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를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해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로 주어져 있고요.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그럴 때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역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가 나왔으면 우리가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x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게 x 플러스 1과 해 마이너스 1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부호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이면 x 플러스 2 이렇게 식을 거꾸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게 되냐면 이항을 시켜서 그래요. 그러면 요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두 1차식의 곱으로 쓴 다음에 는 0 쓰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곱셈 공식으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전개를 하면 몇 차 방정식이 나와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x제곱의 개수가 2다. 그러면 요 앞에다가 뭐만 써주면 돼요? 2만 써주면 됩니다. 어렵나요? 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실제 문제로 가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1, 2학년 때 한번 들어봤을 텐데요. 네, 알파, 요거를 베타라고 합니다. 네, 두 근 알파, 베타가 있어요. 그런데 x제곱의 개수가 1이 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구한 해와 1차식의 네, 상수 부분이 어떻게 들어간다? 반대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 x 반대로 마이너스 베타, x의 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럼 앞에 1, 근데 1은 쓰나 마나 는 0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두 번째도 두 분이 알파, 베타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누구예요? a예요. 그러면 먼저 요걸 가지고 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a를 곱해주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보자. x의 개수가 알파예요. 그럼 어떻게? x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베타 는 0 앞에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라 누구래요? a래요. 그래서 그 앞에 누굴 곱해준다? a를 곱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군을 갖는데요? 중군을 갖는데요, 알파로. 그러면 중군을 갖는다라는 거는 무슨 식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완전 제곱식은 0꼴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알파래요. 그러면 앞에서 봤던 거와 같이 부호가 어떻게 반대로 들어가고 x제곱의 개수가 a예요. 얘는 1이잖아요. 그쵸? x제곱의 개수가 1인데 얘는 a래요. 그럼 그 앞에 누구만 곱해줘요? a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제 3번을 통해서 네, 근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을 세우는 거를 우리가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예제 3번으로 넘어오셨나요? 네, 그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근이 마이너스 2 또는 3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x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될까요? 네,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고 는 0으로 우리가 식을 세워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x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2면 부호 반대로 어떻게? 플러스 2. 그 다음에 3이면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3. 그 다음 x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맨 앞에 1은 네, 써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가지고
네, 요렇게 2차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전개를 해서 써주면 되겠죠.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구해봤네요. 어렵지 않았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2, 3번은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선생님 4번으로 갈 거예요. 마이너스 8이 무슨 군이래요? 중군을 갖는데요. 그러면 중군을 가져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쵸. 무엇의 제곱은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x 써주고 마이너스 8 부 어떻게? 반대로 플러스 8의 제곱은 0인데 x제곱의 개수가 누구래요? 1이래요. 1은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랬을 때 얘를 갖다 2차 방정식으로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어떻게 되죠? 16x 플러스 64는 0으로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크게 어렵진 않죠? 그러면 선생님도 이번엔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을 보면 해가 2와 7이랬어요. 2 또는 7이래요. 그리고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가 누구래요? 2래요. 그러면 얘는 두 1차식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맨 앞에 얘는 일단은 x 써주시고 2면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2, 7이면 부호 반대로 마이너스 7.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얘는 이 x제곱의 개수가 지금 뭐예요? 보니까 1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선 뭐래요? 2래요. 그럼 요 앞에 누구 곱해야 된다고요? 2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요거를 갖다가 요 앞에 거, 요 안에 거 먼저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7에 얼마? 14는 0이죠. 이것의 몇 배? 2배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처음이니까 다시 한번 써줄게요. 얘를 갖다 2배에서 분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18 x 플러스 28은 0으로 식이 전개를 해서 2차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2번, 4번, 5번, 7번은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도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이 구한 2차 방정식과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지 3번 빈칸 여러분이 다 채워보셨죠? 네, 여러분이 구한 2차 방정식과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이 다 끝난 친구들은 예제 4번으로 가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이 앞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예제 4번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 거예요. 예제 4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런데 두 근이 마이너스 3 또는 2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 m과 n의 값을 구해서 그것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보면 x제곱의 개수가 무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고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식을 세워보면 돼요. 그러면 두 x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이면 반대로 플러스 3. 2면 반대로 마이너스 2.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냈죠? 는 0. 이렇게 나타내면 돼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누구예요? 1이죠.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전개를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x의 개수를 m이라고 하자고 했고 상수항을 n이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m과 n에 무엇을 물었습니까? 네, 합을 물었습니다. 네, 그쵸? 그럼 얼마예요? 네,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네, 앞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 2번도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네,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2번 모두 풀어보셨나요? 네, 문제 2번에 P는 마이너스 8, Q는 마이너스 10이 나왔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도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이 뒷페이지 내 머릿속의 수학을 풀어서 등교하는 날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